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투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캠피셔의 신간 투자의 배신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연금저축을 ETF로 투자하는 것이 초보자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캠피셔는 이러한 지수 ETF를 통한 패시브 투자가 초보자에게 생각만큼 쉬운 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수 ETF로 활용한 패시브 투자는 시장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장기 수익률이 높고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캠피셔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5년간 시장으로 대표되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은 펀드와 나쁜 펀드를 보여주는데 약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못한 펀드가 77.97%, 그러니까 거의 78% 정도가 되고 시장 수익률보다 그나마 나은 펀드가 22.03%입니다. 그래서 10년으로 가져가면은 시장보다 나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액티브 펀드들은 10개 중 하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지수 ETF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캠피셔는 이러한 액티브 펀드보다 나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건데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패시브 투자는 지수를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보수가 저렴한 ETF만 매수하고 지켜보면 끝입니다. 하지만 패시브 투자를 방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매매의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추종 지수를 바꾸려는 욕구입니다. 먼저 매매의 욕구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지수에 대한 정보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망한 2차전지 ETF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2차전지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전기차는 미래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미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3분의 1만 떨어져도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2차전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2차전지가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떨어지는 지수를 아마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2차전지 ETF가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사라지게 될까봐 서둘러서 수익 실현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공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2차전지 등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ETF보다는 S&P 500처럼 해당 국가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경험적으로 주가는 항상 우상향한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왔다. 두 번째는 추종 지수를 바꾸려는 욕구입니다. 시장으로 대표되는 S&P 500의 2009년부터 20년간의 수익률은 약 8.2%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수익률은 20년간 꾸준히 투자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수익률입니다. 어떤 해에는 20% 이상 수익도 나지만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추종 지수를 바꾸려는 욕구에 쉽게 휘둘리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는 1995년 말에 S&P 500을 추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95년도에 S&P 500이 약 450에서 한 500선 정도 요 부근이 될 건데 그런데 이게 2009년으로 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S&P 500은 3배가 상승을 했지만 이것도 충분히 많이 상승을 한 건데도 내가 나스닥을 샀으면은 4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게 돼서 나스닥 ETF로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술주가 급락하고 시장도 동반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급락도 그 이전에 급등했던 나스닥이 훨씬 심했습니다. 나스닥은 73% 하락했고 S&P 500은 4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는 전부 나스닥에 올인을 했으니까 이 73%의 하락을 직격탄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 02년에 나스닥의 최저점에서 주식은 위험하고 특히
특히 기술주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절반은 S&P 500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 국채 ETF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S&P 500의 강세장이 펼쳐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나스닥의 회복보다는 S&P 500의 회복이 훨씬 가팔랐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나머지 절반을 국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과 국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S&P 500이 오른 만큼 채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배 상승한 거를 73%를 날려버리고 절반을 국채를 사들여서 제대로 된 S&P 500의 상승장의 수익률을 다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장의 끄트머리에서 국채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모든 국채를 팔아버리고 이 부근에서 모두 팔아버리고 S&P 500을 100%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침 2008년이 돼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S&P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정도 수익이 있었겠죠. 하지만 계속 S&P 500, 나스닥, 미국 국채를 그 상황에 따라 갈아타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추종 지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가 정말로 쉬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 돈을 번 사람이 적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켄 피셔는 책에서 투자자들은 마치 보름 동안 꾸준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틀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고 짜증을 내는 환자와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법을 시도하면 증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마저 생긴다고 말합니다. 패시브 투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입에 쓴 약을 장기 복용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인간이 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지수 ETF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통한 확신 그리고 인내심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